오늘은 또 제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교구가 사도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좀 수업을 덜 힘들게 하려다 보니까 자꾸만 뭐를 사게 됩니다. 이제 좀 그만 사야지 하다가 또 요즘에 또 유행하는 다른 게 있으면 또 그거 또 사게 되고, 그래서 생각보다 시니어 강사가 큰돈 벌기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큰 돈을 벌려면 제가 볼 때는 수업만 해서는 좀 힘들고요. 다른 거를 더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은 일단은 좀 사회복지 계열은 큰돈 벌만한 사업 그런 아이템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 번에 이제 대박을 노리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고, 좀 꾸준하게 일정 금액의 월급이 들어오는 거에다가 일단 포커스를 좀 맞추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환을 어차피 또 수업하는 김에 만들었고, 이 교환을 나만 쓰면 좀 아깝고 남도 이제 같이 쓰면 좋겠는데 이걸 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공짜로 줄 수가 없죠. 그리고 그냥 공짜로 주는 것도요, 버릇이 돼요. 나중에는 당연하게 나 그것 좀 만들어줘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것도 어떤 좀 조치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차라리 돈 받고 파는 거를 해보자. 그래서 어차피 저는 이제 쇼핑몰이나 홈페이지 만드는 거는 할 수 있었으니까, 또 교환을 파일로 제작을 해가지고 또 판매하는 것도 할 수가 있었으니까 한번 시작을 또 해보자.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보니까 이 PPT 자체를 판매하시는 분은 못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게 이제 강사하시는 분도 그렇고, 그 기관에 계신 분들 있죠. 주간보호센터라던가 이제 요양원에 계신 그 사회복지사라던가 아니면 강사분들,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그런 교육 자료가 꼭 필요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뭘 해야 되지? 오늘은 뭘 해야 되지? 근데 뭘 해야 되는 거는 아는데 그걸로 또 수업 자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또 굉장히 고민이다. 그리고 색칠하기, 글씨 쓰기 이런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거 사실은 되게 어르신들이 싫어합니다. 그래도 요양원이나 이제 주간보호센터 같은 데는 워낙에 그게 이제 학습이 됐어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아셔서 그나마 합니다. 하지만 경로당이 좀 힘들어요. 근데 경로당도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많이 접해보신 분들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무슨 뭐 한글 문해교실이라던가 뭐 디지털 문해교실이라던가 뭐 치매 예방 교육,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그런 것들을 좀 마을 노인회장님이 좀 많이 활성화를 시키신 마을은 어떤 걸 해도 크게 이제 거부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하기 싫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은 하시는데 그래도 시키면 합니다. 어쨌든 어르신들은 색칠하기, 만들기, 글씨 쓰기를 별로 안 좋아하신다. 그러면은 뭘 좋아하시나요? 뭐 제일 좋아하시는 거는 노래하고 박수 치는 거? 근데 그것도 사실은 아이템이 무궁무진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좀 지루해질 수도 있고, 뭐 틀었던 노래 계속 틀어야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틀었던 노래 계속 트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르신들은 어차피 익숙한 노래를 더 좋아하세요. 매주 가서 똑같은 노래를 틀어도 뭐라고 안 하실 거예요.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 그 좋아하시는 노래들이 또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수업에 좀 잘 참여하시는 어르신들 중에 좋아하시는 노래,
뭐 좋아하셨지? 이거를 기억을 해두시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어르신이 이 노래 좋아하시는데 이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서 또 들어도 좋아라 하십니다. 특히나 주간보호센터나 이제 요양원 같은 데 계신 어르신들은 이제 치매가 좀 오신 분들이잖아요. 개 중에 멀쩡하신 분도 계세요. 근데 그래도 일반인들보다는 이제 인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익숙한 걸 더 좋아하신다. 그분들은요, 기억력이 60대 이상의 기억력보다 20대 이전의 기억이 더 좋아요. 그때 기억이 더 강력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시절 노래를 틀어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세요. 더 또렷하게 기억하시니까. 이것도 원래는 이제 어르신들이랑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재료를 살 때 저는 항상 무조건 벌크로 사기 때문에 너무 많이 남았어요. 지금도 만든 거에 한 3배 이상의 재료가, 3배가 뭐야? 한 5배? 이상의 재료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처치곤란이기도 한데 그래도 뭐 겸사겸사 재료도 없앨 겸 그리고 또 수업 교구로도 쓸 겸 해서 이제 제가 만들고 이거를 이제 어르신들한테 만들으라 그러고 그거를 이제 제가 가져오려고 해봤어요. 특히 이게 경로당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시는 마을이거든요. 춤에도 흥미가 없고 노래도 흥미가 없고 그러니까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수업 분위기가 도저히 살아나질 않고 뭘 해도 딱히 즐거워하시지 않는 마을이 있는데 그런 마을은 오히려 이런 걸 가져가면 더 좋아라 하죠.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데서 한번 이제 만들어 보세요 하고서 그거를 만드신 걸 이제 제가 갖다 쓰려고 그랬는데 어르신들이 만든 걸 제가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이렇게 결과물이 잘 나오기가 쉽지가 않고 또 잘 만드신 분들은 가져가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내가 쓸 거는 그냥 내가 만드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냥 저는 제가 만들고 어르신들이 한번 부업 삼아서 만들어 보시고 그걸 제가 가져오는 거 한 번 더 시도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뭐 별로 하고 싶은 게 없으시면 차라리 좀 쉬시다가 그 하반기에 이제 다른 강사님 배정을 받으시는 건 어떠냐. 저는 그렇게 그냥 얘기를 합니다. 이제 경로당 얘기예요.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는요, 그게 좋아요. 노쇼가 없다. 그러니까 경로당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강사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노쇼를 하십니다. 대놓고. 제가 이제 초보 때 그거 많이 당해봤거든요. 근데 초보 때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거의 모든 강사님들이 다 한두 번씩은 당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는 노쇼가 없다. 네, 그거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부담감이 없어요. 인원 관리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요. 근데 그런 피드백은 받을 수는 있죠. 이제 어르신들이 좀 재미없어 하신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시는 사회복지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상처받지 마시고 그냥 피드백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스로 조금 내 수업이 좀 재미가 없었나? 공부도 조금 하시고 저도 지금 3년 차인데 끊임없이 이제 다른 분들 또 영상도 보고요. 제 알고리즘에 중국이랑 일본 주간보호센터 영상들이 막 떠요. 그래서 보니까 한국이랑 똑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아마도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동남아 이쪽까지 이제 다 모든 이제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 이런 사업들이 다 보편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젠가는. 그래서 이 시니어 강사도 그렇게 만만하게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혹시 아세요? 혹시 알아요? 뭐
혹시라도 좀 외국어 되시는 분이 계신다면 해외 가가지고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고령화가 되게 심각해요. 고령화가 되게 심각하고 이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저출산이 워낙에 심각하긴 한데 저출산은 한국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지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 나라가 어디였더라? 핀란드였나 스웨덴이었나 덴마크였나? 거기 어느 쪽 나라 한 군데 있어요. 한 군데. 거기는요 저출산이 해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워낙에 그 지원 혜택도 많고 그 아이를 낳으면은 되게 어떤 그런 혜택이 되게 많아. 그래서 뭐 근데 대신에 세금이 엄청납니다. 뭐 그래도 그만큼 내가 받을 수 있다면. 그래서 저출산은요 한국에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에 이제 유독 심하긴 하죠. 근데 이거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매스컴에서 약간 과장되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안 심각하다는 건 아니지만 저출산은요 지금 중국도 문제고요 일본도 문제예요. 다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거의 모든 나라들이 그래요. 이 세금 제도가 90년대에 확정이 돼서 많이 개선이 안 된 나라들이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저출산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노동력이 있는 인구한테서 세금을 받아서 노동력이 없는 세대한테 퍼주는 건데 이게 노령화 인구 막 이만큼 많고 태어나는 인구가 요거밖에 없으니 점점점 이 적게 태어나는 아이들이 이 많은 그 뒷세대 인원들을 다 감당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거는 그 누가 그랬었어요. 폰지 사기 아니냐. 그런 느낌도 들기는 해요. 아예 과장은 아니다. 이제 영상을 본격적으로 찍고 업로드를 하면서 지금 이제 또 홈페이지 제작하고 있고요. 저는 제가 다 직접 할 수 있으니까 전직 웹디자이너입니다. 퍼블리싱도 했었는데요. 굳이 퍼블리싱을 디자이너가 아니 그 개발자가 할 필요가 없어요. 빌더가 좋은 빌더가 많은데 그리고 개인이 이제 퍼블리싱 아니 그 프론트 엔드를 개발하던 뭐 백엔드를 하던 개인이 하면은 나중에 그 오류를 잡을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거든요. 그 사람이 퇴사하면은 그 사이트는 못 써요. 다른 사람이 와서 그거를 유지보수한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냥 차라리 빌더를 쓰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저렴하게 빌더를 쓰시고 그 누구나 유지보수 할 수 있도록 빌더를 쓰셔야 그게 가능하거든요. 저도 그냥 좋은 빌더가 많은데 굳이 내가 힘들게 퍼블리싱을 할 필요가 있나? 보니까 지금 뭐 네이버 모두가 이제 사업을 좀 종료를 한대요. 네이버가 어떻게 보면 되게 똑똑하긴 합니다. 그 돈이 안 되는 사업은 바로 접어요. 정말 깔끔하게 접어요. 흔적도 남기지 않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이용자들이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나 잘 쓰고 있는데 갑자기 없애버린다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네이버 모두 홈페이지가 무료로 쓸 수가 있으니까 되게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거를 다 그 포트폴리오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홈페이지 지금 호스팅을 포트폴리오 삼아서 쓰고 있는데 그거를 안 없애기를 너무 잘했고 그리고 여러 개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기를 너무 잘했다는 생각을 지금 합니다. 저는 클라우드도 유료로 쓰는 게 4개예요. 그리고 개인 서버가 또 따로 있고요. 왜냐면 저는 이제 불법 다운로드를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불법 다운로드 해도. 그러니까 라이센스 문제가 아니라 파일이 그래도 깨끗했어요. 그렇게 오염된 파일이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불법 다운로드를 하시면 오염된 파일이 너무 많아요. 일단 파일 자체가 깨진 것도 있고, 중요한 거는 랜섬. 제가 랜섬에 2번 당해봤지 않습니까? 더 열받는 거는 제가 받은 파일이 아닙니다. 제가 받은 파일이 아니고 다른 분이 자기 USB에 받은 거를 그 USB를 제 컴퓨터에 꽂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드를 2번을 털렸거든요. 진짜 열받는 건 이 랜섬이 진짜 악독한 게 뭐냐면요. 하드만 터는 게 아니에요. 그 PC에 연결된 모든 그 클라우드 그런 것들까지 다 털어요. USB 많이 꽂혀있다. 그것도 털리고 외장하드 꽂혀있다? 외장하드도 꽂힙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거에 강박이 있어가지고 제가 백업을 2중, 3중으로 해놓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2번 털렸지만 파일은 다 지켰죠. 그때 너무 황당하고 억울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2번이 다 제가 받은 파일이 아닌 건데 다른 분이 받아서 제 컴퓨터에 꽂아가지고 랜섬에 제가 2번을 털린 거였거든요. 그분은 안 털렸단 말이에요. 너무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른 분이 제 PC에 USB 좀 못 꽂게 해요, 저는. 생각보다 이제 그 수업용 PPT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본격적으로 그냥 콘텐츠를 제작을 한번 해보자. 기획이랑 생산까지 저는 가능하니까, 판매까지도 다. 마케팅까지. 근데 수요가 많지는 않겠죠. 뭐 일반 사람들까지 다 사지는 않을 거니까. 근데 어쨌든 만드는 게 재밌어요. 그리고 그거를 직접 이제 저는 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검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이건 재미없구나. 아, 이건 진짜 별로구나. 그래서 제 이제 서비스 되는 것 중에 무료로 드리는 게 있어요. 그거는 완전 실패한 거. 한번 해봤는데 반응이 별로인 정도가 아니고 그냥 완전 망했다. 그런 것들은 그냥 서비스로. 우리 선생님들 이제 수업 시간이 좀 애매하게 남았는데 뭔가 할 거는 없고 그럴 때 이제 좀 어떻게든 시간은 그래도 채워 주셔야 되니까 그런 용도로 쓰시라고 서비스로 또 드리는 거를 한번 제작할 땐 열심히 했습니다. 챗GPT 열심히 돌려가면서 모든 것이 결과가 제 맘처럼 좋게 나오진 않죠. 이제 제 수업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경로당 강사는 1년에 한 번 바꿔요. 중간에. 그러면 이제 6월 한 말쯤에 제비뽑기를 하고 한 7월부터 이제 강사가 바뀌는데 대부분은 아쉬워하세요. 아, 정들었는데 너무 아쉬워요. 선생님 재밌는데 너무 아쉬워요. 막 이렇게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진심이 아닌 마을이 있습니다. 어쩌겠어요. 저랑 스타일이 안 맞는데. 제가 하는 게 다 재미없다는데. 그런 마을들은 조금, 그래도 좀, 괜찮은, 그 마을에서 원하는 강사님 스타일이 있어요. 그 강사님한테 가서 이제 제가 딜을 해보는 거죠. 한번 가져가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마을은 좀 대체로 위치가 좋아야 됩니다. 멀수록 또 안 가려고 하시기 때문에. 다행히 이번에는 좀 가까운 데 계신 분들이라. 네.
그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 수업하실 때도요, 어르신들의 눈에만 맞추지 마시고 그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분들 그분들의 취향도 조금 고려를 하십시오. 그리고 어차피 어르신들하고 소통이 그렇게 원활하지가 않아요. 주간보호센터는 그래도 좀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양원은 웬만하면 말씀들을 잘 안 하세요. 그래서 주로 선생님들이 대답해 주시고 주로 선생님들이 노래를 해주시는 터라 기관에 계신 선생님들하고 조금 그래도 좀 잘 지내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는 인사고요. 인사를 잘 하셔야 돼요. 한국인은 인사부터. 일단은 인사부터 잘 하시면 이미지가 반 이상은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저 선생님은 참 좋아, 뭐 이런 식으로 피드백이 긍정적으로 와요. 들어가실 때, 나오실 때다. 그리고 뭐 그쪽은 김영란법 같은 거에 걸리지 않으니까 뭐 소소한 선물 같은 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저는 항상 무엇을 사든 벌크로 산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그 경로당 어르신들 그 봉숭아물 드려드리기 그거 할 때 매니큐어를 엄청 많이 사놨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은 이제 경로당에서 그런 거 안 하니까 그렇다고 저는 이제 젤네일을 하다 보니까 매니큐어 쓸 일이 없죠. 그러면은 뭐 어차피 기간 지나야 아무도 못 쓸 거. 그런 것들 이제 챙겨가지고 그 요양원 사회복지사님한테 이거 어르신들하고 같이 쓰세요 하고 드리고, 그리고 경로당 어르신들하고 재작년에 제가 손팩도 하고 얼굴팩도 했었거든요. 그거를 또 제가 다 벌크로 샀지 않습니까? 근데 다행인 것은 이제 유통기한이 남아있다는 거. 그것들 가지고 가서 어르신들 드리지 말고 선생님들 나눠서 가지세요 하고 좋아하십니다. 저는 웬만하면 선물도 먹을 거는 안 해요. 나중에 괜히 탈라면 내 이미지만 나빠져. 그러니까 음식이 잘못되고 못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괜히 내가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 간식을 주실 것 같으면 저는 그런 거를 추천을 합니다. 젤리나, 그 젤리도 녹는 젤리 있죠? 과일 젤리 같은 거, 뭐 망고 젤리라던가 그런 거. 그러니까 이가 좀 없어도 먹을 수 있는 거. 하리보 젤리 이런 거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사탕도 뭐 박하사탕 이런 게 아니고 뭐 버터 사탕이라던가 알사탕 같이 단단한 거 말고요. 약간 카라멜 형식으로 된 거. 그런 것들. 그리고 과자인데 초콜릿 묻지 않은 그런 좀 유통기한도 좀 긴 것들 있죠. 쿠키 형식으로 나온 것들. 그런 것들. 어르신들하고도 뭐 간식으로 나눠 드실 수도 있고 아니면 선생님들끼리 나눠 드실 수도 있고. 이게 찍고 나서 또 저기를 해줘야 돼요. 이거 이렇게 다 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얘가 이제 너무 이게 숱이 적어 보이거든요. 근데 숱이 적은 게 아니고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가닥, 한 가닥 이렇게 풀러줘야 돼요. 한 가닥, 한 가닥. 이 작업을 이제 어르신들이랑 다 해봤는데 말을 안 들어요. 제 말을. 안 돼요, 안 돼. 이렇게. 한 번은 이제 아는 강사님하고 그 강사님의 아는 언니하고 만났는데 그 아는 언니분이 50대 초반이셨거든요. 그분이 이제 제가 이걸 들고 갔어요. 이제 얘기하면서 하려고 저 혼자. 근데 굳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 설명을 아예 안 드시는 거야. 50대 초반이신데. 설명을 해줘도 들은 대로 안 해. 그 남 얘기를 잘 안 들으시더라고요. 나이 탓인 건지 아니면 그분의 성향인 건지 모르겠으나. 근데 대부분이 그래요. 설명을 제대로 듣지 않으신다.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경로당. 이 세 개의 장점, 단점이 있죠. 그거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그리고 이제 치매 예방 전문 강사라고 뭐 지역별로 뭐 그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요. 아니면 평생학습관에서 양성에서 활동하시는 데도 있어요. 그것도 할 수 있으면은 무조건 하십시오. 수업처가 정해지거든요. 내가 직접 발로 뛰지 않아도 됩니다. 어쨌든 그러면은 요양원하고 주간보호센터는 기관으로 할게요. 묶어놓고 경로당과 기관으로 이제 나눠서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경로당은 노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뭐 수업을 하기 싫어서 안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저는 이제 지금 시골 살고 있거든요. 농번기 때는 일이 바쁘시니까 안 와. 그리고 어르신들이 되게 잘 까먹어요. 그래서 강사 오는 날인데 이제 까먹고 안 왔다 이러신 분들도 많고.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있죠. 시골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나 빌라는 괜찮아요. 네, 되게 이제 여러 세대가 모여 사는 데는 괜찮아요. 항상 이제 경로당에 모이시니까. 근데 이제 그런 주택가나 특히 이제 농사를 많이 지으시는 지방들, 그런 데는 노쇼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노쇼라는 게 그 마을 이제 노인 회장님이나 총무님이나 아니면 뭐 그런 뭐 부녀 회장님 뭐 이런 분들이 좀 신경을 쓰시면 괜찮아요. 아, 오늘은 어르신들이 없어서 그냥 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연락을 주시면 휴강 처리하고 안 가면 되는데, 경로당 얘기입니다. 근데 아무도 신경 쓰는 분이 없다. 그러면 이제 강사가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러면 이제 되게 황당하죠. 이게 이제 인원수가 안 되면 강사는 그냥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수업 수당도 못 받지. 나는 거기까지 그 준비 다 하고 이동까지 했는데 시간 내서. 그러면 그 시간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강사한테 관리하라고 하는데 사실은 좀 억울하기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거기까지는 이제 마을에서 신경을 못 써주시는 마을은 어쩔 수가 없으니까. 경로당은 노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 좀 사전에 좀 방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에 그 경로당에 특히 유선전화가 있는 경로당이 있어요. 그러면 유선전화 번호를 그 메모를 해두시고요. 가기 전에 보통은 이제 경로당 수업도 1시, 2시로 항상 원하시니까, 특히 그런 시골 지역은요 1시, 2시 아니면 사람이 없어요. 미리 이제 전화를 해보시고 전화를 안 받는다. 안 받으면 이제 뭐 노인 회장님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오늘은 좀 모이시나요? 그러면 모르시는 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데는 또 대체로 그래요. 그럼 아우 그럼 회장님 어떡해요? 모아주셔야지 뭐 이러면서, 강사님들이 다 안고 가시지 마시고 좀 어떻게든 관계자를 끌어들여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래도 조금 그 책임감이 있으신 회장님들은 본인이라도 와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전화라도 막 돌려서 좀 와서 수업 뭐 잠깐이라도 왔다 가라 이렇게 좀 연락이라도 좀 돌려주시고 합니다. 저도 한 번은 이제 노쇼에 좀 걸려봤어요. 지금 이제 3년 차인데 아직도 어쩌다 한 번씩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2번 이상 반복되면 그 마을 경로당은 폐강이에요. 그러니까 강사 입장에서는 시간 들여서 적응도 했고 갔고 또 맞춰드렸는데 노쇼를 하셨다. 그럼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는 약간 마을 이제 어르신들도 저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하기 싫어도 좀 나와주시고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는 마을들은 좀 과감하게 그러면 좀 쉬셨다가 바쁜 일 끝나시고 다른 강사님이라도 배정을 나중에 받으시는 건 어떠냐, 그런 식으로 조금 나가보시면 아니다 우리가 다음부터는 안 까먹고 꼭 모이도록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또 말씀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 영상에 잘 안 나오는 마을이 한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한 번은 그랬고, 이제 두 번째부터는 협조를 잘 해주시는 분들이 꼭 한두 분씩은 그래도 마을마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연락처를 꼭 받아 놓으십시오. 배 아파. 그리고 연락처는 보통은 경로당에 이제 붙여놔요. 어르신들이 이제 전화번호 외우는 거를 어려워하시고, 또 그런 비상 연락망 같은 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실버 시니어 쪽은. 왜냐면 고독사 때문에 그런 것들이 되게 강화가 됐어요. 이제 전부터도 그랬지만, 그래서 어르신들의 연락처를 모아놓은 책자가 있는 마을도 있고, 그리고 아예 지역에서 전화번호부를 찍어놨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마을에서 아예 회장님이나 총무님이 이렇게 전화번호부를 해가지고 경로당 게시판 같은 데 붙여놓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사진을 남겨놓으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노쇼가 있을 때에도 좀 전화를 좀 돌리실 수가 있으니까.